네, 이어서 원의 인싸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시고 또 말씀을 듣고 싶은 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두 분을 모셔서 말씀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유사명 위원장, 이지은 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사명 위원장님 지금 동작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자, 저희 선거 이후에 오마이TV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또 지금 시청자분들 그동안 많이 응원을 해주고 계셨는데 오늘 방송에 또 인사드리게 돼서 목소리 좀 듣고 싶은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인사 말씀부터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삼영입니다. 동작을 지구당 위원장으로 지금 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 기간에 많은 성원도 보내주시고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지지와 격려를 해주셨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그 선거에서는 졌고 지금은 이제 다음 선거에 필승하기 위한 지역구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듯이 네. 선거 얘기를 계속하면 할수록 그때 상황이 떠올라서 유사명 위원장님한테는 좀 아플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시간이 조금 흘렀으니까 좀 회복이 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 처음부터 뭐 크게 내상이 없었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되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잠을 못 잤다, 위로해 짜증이 주시고. 났다 이렇게 네. 하시면서 그분들을 제가 위로를 해드리는 이런 과정에서 저도 조금의 이제 슬픔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지은 위원장님 저 네.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오셨는데요. 두 분은 잘 아시죠? 원래는 전혀 몰랐었고요. 원래요? 네, 네, 네. 같은 경찰 조직이었는데. 네, 저는 주로 이제 서울 쪽에서 근무를 했었고 예. 우리 유사명 위원장님은 부산하고 부울경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만날 기회가 없었군요. 네, 전혀 예. 모르다가 언제 예. 처음 알게 됐냐면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한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됐었죠. 그때 투쟁할 때 네, 알게 네. 됐고 네. 그 이후에 이제 후보 시절에 많이 뭐 영입 인재들이 네, 모여서 토론도 하시고 네. 밥도 같이 먹고 네, 네. 지역 일정도 가고 하면서 좀 많이 친해지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공통점이 같이 경찰 출신인데다가 네. 고향이 또 둘 다 부산이어가지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울말을 잘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요. 저는 저 부산인지 몰랐어요. 우리 이지은 위원장은. 유사명 총경님은 이제 네. 부산 사투리를 굉장히 세게 쓰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서 약간 통역하는 역할을 좀 했었고요. 예. 그러면서 친하게 많이 지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오늘 이제 원외 인사들 두 분을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밖에서 볼 때 22대 국회 이제 원외 이제 계시니까 22대 국회 아까는 저희가 초선의원들 모셔놓고 안의 얘기를 또 안에서 보는 시각으로 봤다면 밖에서 볼 때 지금 민주당의 모습 22대 국회 모습 어떤지 어떻게 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가장 현안이 네. 원구성일 원구성.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저는 그냥 지금까지 원내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원외에 있는 국민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항상 느끼는 게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도 부탁하고 싶은 거는 장외투쟁도 좋고 거부하는 네. 것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이제는 국민이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그 권한을 가지고 국회 안에서 일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장외투쟁을 하셔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협상이 되면 좋겠지만 원 구성과 관련해서 협상이 안 되면 국회법에 따라서 빨리 표결하고 빨리 원 구성이 돼야지 네. 그다음에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협상이 안 되니 뭐 나는 안 하겠다 지지부진하지 말고 빨리 그냥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을 하기 싫다 그러면 나가세요. 제가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가 대기하고 있으니 불펜에서 몸 풀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기 네. 싫은 분들은 빨리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빨리 나가달라. 네. 그게 원회에서 바라볼 때 솔직한 심정일 것 같아요. 비슷한 어떻게 심정일 보시나요, 것 위원장님? 같은데. 예. 거기다 하나만 더 보탠다면 네.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만들었죠. 국회의원이 안 지키면 됩니까? 국회법의 원구성 언제까지 하라 하면 음. 언제까지 해야죠. 그렇죠. 법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안 지키면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이 법을 가지고 지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기본되는 법부터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을 네, 저 지켜야 완전 되고. 공감을 예. 하는데요. 선거구 획정도 원래는 선거 전 1년 전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무도 안 지키더라고요. 직전까지 가야지 선거구 획정이 다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입법 기관인데 정말 국회의원부터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완전 공감합니다. 네. 그두 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하기 싫으면 나오시라고요. 빨리 나오시길 바란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 지역 주민들은 좀 어떠세요? 아니 복도방 여섰다고 들었는데 아니, 여섰습니까? 준비 중에 준비 있습니다. 중입니까 아직? 사무실을 마련했고 네. 집기를 지금 엮고 어,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럼 오픈인데요? 조만간 될 것 같은데 네. 뭐 하여튼 이달 안으로는 꼭 이달 안으로. 어, 오,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정말 그 매매도 이제 계약도 성사시키면서 예. 하실 계획이요. 부동산 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이제 어, 이름을 이제 복덕방으로 하는 거니까. 복덕방으로 네. 하는 거니까 중개도 하고 거기 지역 주민들 오시면 말씀도 듣고 이런 역할을 하실 것 예. 같은데. 지역 주민들의 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또 보면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음.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맞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이 주로 보면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부동산 그렇게 쪽으로. 또 준비를 하셨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마포도 그렇고 뭐 동작도 그렇고 어떻게 네. 보면은 뭐 그런 지역 부동산 이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결국에는 뭐 여당 입장에서는 네. 여기가 우리 텃밭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지역이니까 좀 더 네. 공을 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할 수도 네, 있고 네. 두 분의 역할이 또 클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복도방 얘기하니까 또 이 부동산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뭐 그전에는 민주당 텃밭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형이 많이 바뀌었고 지난번 대선 때는 민주당이 12%로 졌었거든요. 졌고 또 이제 지선도 다 지고 네. 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바카리도 많이 해야 되고 좀 공을 들여야 되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네.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복도방, 여기서는 변호사 네, 사무소 네, 네. 개소해가지고 그 사무실을 어떻게 보면은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처럼 네. 만들어서 좀 대화도 많이 하시고 네. 원에서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또 원 내에 있는 네. 민주당 의원들 예.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 향해서 네. 이거 좀 바꿔라 제대로 일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예. 국민들과 좀 더 예. 가까이 적정한 있는 것 같아요. 시간과 네. 시간도 길고. 네, 네. 그러니까 이 보수 언론에서는 아니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이거 안 된다. 국회 본래 역할은 협치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논조를 써가지고 막 네, 네. 여론을 만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좀 어떻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 그러니까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데 국회 역할이 뭔가 하면 정부를 견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제대로 견제를 하기 위해서 국회도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난 국회 때 20일 보면 때. 법사위를 장악을 해버려서 그 법으로서 이렇게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못하게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국회의 역할을 충실하려면 이 지금 말하는 법사위 운영이 과방위에 대한 문제도 네. 전향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려면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역할을 할 사람들로 그 위원장을 뽑아야 된다는 말씀.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저도 완전 공감을 하는데요. 예. 이제 지금까지는 뭐 관례 이야기를 하는데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제2당이 뭐 그 법사위원장을 법사위. 가지고 간다 이런 관례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그 관례가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그 관례를 따라도 되지만 네. 사실은 지난 21대 국회 때 그 관례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온갖 민생 범죄들이 민생 법안들이 그 법사위에서 틀어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통과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다면 관례를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협치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협치가 무엇을 위한 협치냐 국민을 위한 협치여야지 네. 그 여당과 야당의 어떤 다선 의원들이 그 자리 나눠 먹기 식으로 상임위를 가져가는 거는 협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뭐 저는 이제 바깥에서 보니까 협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예. 협상이라는 게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협상안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법사위원장을 주면 뭐 국힘에서는 우리가 최상병 특검법을 협조를 하겠다라든지 뭘 갖고 와야지 협상이 되는데 그냥 지금까지 법사위원장은 네. 야당 몫이 아니면 여당 몫이니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그걸 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협상을 할 것 같으면 협상안을 갖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네. 그 내놔라 법사위원장 관례대로 네, 그냥 우리가 내놔라. 할게 뭐 이런 네, 거니까 네. 안 그냥 된다. 그러고 있는 협상이 거잖아요. 안 된다. 네, 그러면 굳이 민주당에서 관행과 법이 이제 부딪히면 뭐대로 해야 됩니까? 법대로 성문법대로 해야 돼요. 네, 네.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마치면 선물 같은 거 없나요? 네. 놀러 가겠습니다. 국밥방으로 한번 네. 놀러 가겠습니다. 차 한 잔 얻어 마시는 걸로 하고. 네. 자, 근데 지금 원구성 협상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뭐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의 의지도 좀 볼 수가 있고 열리게 된다면 최소한 11개 상임위는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임위가 가동이 되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최혜병 특검법이나 여러 가지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것들이 다 처리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민심 총선에 그렇습니다. 나타난 네, 네.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을 해라. 네. 그거 좀 일을 해라. 일을 네, 네. 제대로 해라는 거죠. 제대로 해라.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도 안 들어가고 그 앞에서 그렇죠. 막 이게 뭐 시위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하기 싫으면 나와라. 저는 네. 제가 들어가겠다 이 말이. 정답은 그걸로 하도록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도 이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한다는 생각 했을까요? 이게 용산을 향한 결사대 일을 좀 하고 그렇죠. 이런 네.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국회의 본질이 아까 말했던 행정부에 대한 예. 견제인데, 견제인데. 감시와 견제 이건데 지금 음. 딱 그 행정부 입장하고 같이 해서 아. 오히려 견제하려는 야당의 역할을 지금 어거지 놓는 그런 모습으로 음. 비치면 안 좋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법사위도 음. 지금 법안들을 다 이렇게 틀어지고 못하게 하는 거지만 운영위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실을 견제해야 되는 게 운영위원회의 역할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네. 대통령실을 견제가 아니라 방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위원장을 아. 가지고 가겠다는 거니까 그 야당 입장에서는 그거를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음. 오히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예. 대통령실 관련된 것도 밝혀야 된다. 그럼요. 법사위에 대해서 예. 제가 평소에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었는데 네. 왜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해서 음. 다른 그 위원회에서 오는 오는 그 것. 법을 딱 움켜쥐고 네.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느냐, 이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간에도 보면 법사위는 다른 그 위원회에 비해서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에 이 제도, 이 관행은 바뀌어야 된다. 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국회 초기에 네. 우리나라 건국 초기에 국회의원들의 법률적인 지식이 약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보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호사나 법률사들이 네. 이제 법을 좀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이게 예. 지금은 사실상 우리나라에 없는 상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법사위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그거부터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원래는 법사위가 하는 역할이 그 모든 법안에 대해서 체계와 자꾸 심사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정말 그 내용까지 다 심사를 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그걸 좀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도우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의원이 계속 이렇게 잡고 있었던 네. 상황들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어요. 패스트트랙에 태워봤자 너무 시간이 오래다 걸리다 네, 보니까 네. 이게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네. 이제 맡는 상황이 됐는데 잘할 것 같나요? 조금 있다가 정청래 의원이 또 와요. 아, 그러세요? 제가 12시 정청래 반에 만나서 법사위의 그 권능을 없애라, 어. 평등하게 해라 하고 어.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아 그래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정청래 의원이? 그래서 뭐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한. 근데 아마 의원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음. 법사위가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 네. 최민희 과방위원장, 네. 또 운영위는 박찬대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위원장 몇몇만 보더라도 네. 22대 국회는 정말 다르겠구나. 네.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자, 원내에서도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 또 네. 역풍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늘 민주당의 결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현안이 있겠지만 지난주에 뜨거웠던 현안이 바로 액트지오. 아. 이 네. 고문이 와서 기자회견까지 하는 네, 그 네.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4분짜리 국정 브리핑, 첫 브리핑이었는데 네. 우리 국민들에게 산유국의 꿈을 네. 꾸게 하는 그런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진짜 1번 뻥이다. 왜냐하면 48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제 석유 난다 이러면서 예.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뻥으로 드러났잖아요. 두 번째는 뽕이다. 이거는 뽕? 국뽕. 그게 정말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될 수 있을 거야라고 국뽕에 취하게 만들어서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한번 가려보려는 아. 뽕이다. 세 번째는
삥이다. 이거는 삥? 누군가 예. 국가 세금을 삥 뜯으려는 거다.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이거 하나 시추하는데 최소 1,000억이라고 하는데 최소한 5개를 시추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최소 이것저것 5개. 합치면 5천억이 아니라 정말 조 단위로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세수 결손도 너무 많은데 지금 왜 이걸 굳이 해야 되는지 석유는 지금 우리나라 밑에 있으면 우리가 다 깔고 앉아 있는 건데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훔쳐갈 것도 아닌데 예. 지금 굳이 이걸 하는 이유가 정말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해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삥 뜯기는 시간이 거 아닌가? 없다. 빨리 해먹어야 네,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저도 이거 보자마자 바로 그 부산 엑스포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뻥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막판 대역전이라 했는데 뻥이었었고 네.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엑스포를 유치한 데에서 그것도 국뽕이었었고 결국 이것도 삥 뜯긴 거거든요. 5천억 그 돈이 어디 엄청나게 몇 천억을 삥 뜯긴 거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예, 그래서 뻥, 뻥뻥삥 논에 따르면. 근데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예. 엑스포는 그 다음 날 바로 뻥이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29대 119라고 바로 밝혀졌으니 꿈에서 다 깼는데 네. 지금은 이게 언제 석유 시추가 끝날지를 모르니까 이 정권 끝날 때까지는 계속 시추가 아마 35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5년. 그동안 계속 이거를 퇴임하고 나서 8년 더 있다가 이제 시추가 시작이 되니까 예. 이건 해도 뭐 개발을 우리가 한다고 당했는지도 안 당했는지도 네. 모르고 맞아요. 그냥 퇴임하시는. 네, 네. 뭐 시출하더라도 그 결과가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결과 분석이나 이런 거 예. 시간도 걸리고 네, 그냥 그렇게 돼서 국민 관심사에서 사라지면서 슬 그냥 삥 뜯기고 아하. 삥 이번 뜯긴지도 정권까지는 모르고. 괜찮다 네. 이렇게 질러도 된다 이런 판단했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그런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회견 딱 하면서 4분하고 딱 가버리고 아니 그 대통령 기자회견도 있고 그 뒤에 온 그 아브레우 아브레우 네, 기자회견도 부모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시기에 와서 이상한 말을 했다. 옳은 이야기가 없는 게 그분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분이 지금 그 대통령 지지율 팍 떨어진 상황에서 예. 지금 뭔가 저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이런 애매한 시기에 와서 그 네. 우드 사이드 아, 예, 우드사이드. 예. 우드사이드 호주 회사. 우드 사이드 네, 네. 회사가 예. 15년 동안 하다 채단성이 없고 미래성이 없다고 간 네. 거를 개인 업자인 그 1인 네, 일인 업체고 뭐 업자. 대표도 아니고 고문이더만요. 네, 1인 그 팔았더라고요 회사를. 네. 그런 그 이상한 상황에서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한다. 전체적으로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요. 이런 상황이죠. 그 대통령이 왜 그 시점에 네. 장중에 그것도 네. 혹시 그 보니까 뭐 에너지나 석유 주식은 없으셨죠? 저는 네. 두 분 없습니다. 대박의 네. 꿈은 다 이제 안 아니 되는 그래서 거고.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발표하고 나서 올라간 게 올라갔다가 아니고 네. 떨어졌어요, 떨어졌기 지금. 때문에 네. 이거는 돈이 이미 그거는 뻥이라 하는 거를 이제 아하. 결정한 거 아니냐 드러났다 이래 보는 거죠. 시장이 더 잘 알고 있다. 예. 뭐 S&P에서도 분석 결과 네, 내놓게 네. 되는 게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네. 예. 아니 그 해외에서는 언론에서는 이걸 제대로 된 그걸로 취급도 그러니까요. 안 해요. 그 석유 가격도 뭐 예. 출렁이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제 황금똥을 계속 싸다 보니까 그러면 뱃속에 황금이 있는 거 아니야? 배를 갈라보자 해서 48년 전에 이미 갈랐어요. 근데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또 15년 동안 엄청 유명한 종합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다 이제 찌른 거죠. 다 갈랐는데 그래도 안 없었어요. 보인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 그 재택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갈라보자라고 하면 이거 갈라야 됩니까? 의심해야 됩니까? 의심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뭐 20%의 성공 확률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네. 넘어가는 게 저는 더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도 다 떨어진다고 하는데 누군가 한 명이 나타나서 나한테 투자해 내가 막 무조건 불려줄 수 있어라고 네. 하면 이건 보이스피싱이거든요. 이거는 예.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믿는다는 게 더 상식적이지 않다. 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투명한 거잖아요. 불투명한 네. 거 국민들이 우리 혈세가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맞습니다. 그러면 알아야 되는데 네. 왜 하필 이 법인 이 세를 못 내고 세금 못 냈던 텍사스에서 못 냈던 맞습니다. 그 회사 또 1인 기업이라고 하는 네. 그 저희가 구글 지도를 통해서 우리 누리꾼들 우리 네. 국민들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 대단합니다, 진짜. 텍사스에 있는 그 집까지 네. 찾아내고 다 해서 알아냈는데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꼭 있어야 되고 이것도 이제 국회에서 일을 해서 네. 열심히 이해해야 일을 됩니다. 해가지고 자료를 네. 받아가지고 네. 분석해봐야겠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미 요청을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그에서
그 이제 관련 상임위에서 하는 분들이 요청을 하니까 줄 수 없다고 이제 그 석유공사나 관련 기관에서는 줄 수 없다고 지금 그에 대해서 보안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안을 지킬 사안인가요? 이미 다 계약도 됐고 그런 그러니까요. 과정들을 우리가 몰라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그걸 얘기 예산을 지금 그 네.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예산과 네. 협의한다면 예, 예. 국회에 가야 국회에 되는 가야 상인데 되죠. 그럼 국회의원 자료를 주지도 않고 예산만 주라 하는 그 행태는 잘못된 거죠. 그럼요. 그리고 예. 그거를 설명하러 들어왔을 건데 궁금한 거는 정작 궁금한 거는 하나도 설명을 안 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여기서 성공률이 20%라는데 이게 도대체 뭘 근거로 20%가 나왔는지 그 20%가 의미하는 게 뭔지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왜 기자분들이 잘 질문을 안 하시던데 이게 이제 그 아브레우 그 고문이 얘기하기로는 네. 5개 유망 구조 중에 하나에서는 석유가 발견된다는 뜻이다. 20%라는 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아닐 것 같은 게 5개 중에 하나 발견되면 하나는 반드시 발견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50개 파면 10개 발견되고 500개 파면 100개 발견되고 이런 뜻인데 아하. 석유가 그렇게 매장돼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일단 가능성 자체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마당에 그래서 이 의미가 뭔지 근데 이런 걸 설명을 전혀 안 해주고 돈만 저는 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그 되죠. 사람 말에 대해서 저는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이해관계가 없이 아니면 보증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믿는데 네. 이분은 여기 있다고 주장을 해서 시추를 주장을 하는 와중에 35년까지 자기는 엄청난 수익이 있는 그럼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야기고 진짜 아까 말한 웨스트 우드 예, 우드 웨스트- 사이드. 우드 사이드 네. 우드 사이드에 그거는 15년 동안 자기 돈을 들여서 맞습니다. 15년 동안 파보고 시추해보고 검증해보니까 없다는 사람 말하고 자기 돈을 집어연 사람은 지금 갔단 말이죠.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 미래성이 없다 하고 네. 갔고 자기 돈은 안 들어가면서 이게 만일에 그 시추하는 과정을 진행을 네. 하면 자기한테 막대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신뢰성이 있느냐 네. 저는 그런 걸로 이제 그 말의 신뢰 정확성을 판단을 하죠. 맞습니다. 그걸로도 우리가 예, 따져볼 예. 수가 그럼요. 있네요. 그리고 그 예. 3개월 전에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예. 중앙일보 단독으로 나왔었는데 그때 동해에 석유를 시추를 하면 10%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게 뭐냐면 예. 석유 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동해 심해에 탐사 시추를 진행할 계획이다. 비용은 하나당 600억 그리고 성공률은 10%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나왔었어요. 네. 2024년 2월 23일. 그런데 3개월 만에 이 성공률이 2배가 됐잖아요. 근데 그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거를 그렇네요.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고 그러는데 그 사람 20%고 뭐 최대 35에서 140억 그런 예. 근거는 없는데 이분이 시추를 한 게 아니고 웨스트 우드사이드. 우드사이드하고 또 석유- 노르웨이인가 아, 어디에서 예. 한 그 두 개의 데이터를 데이터를 받아서 갖고. 데이터를 분석을 새로 한 거 하나 없이 기존에 안 된다고 판단하고 간 사람이 데이터를 받아서 새로 분석을 해보니까 네. 그 35만에서 140억 배럴, 35억에서 140억 배럴 최대까지고 확률이 20%다 하는 이야기를 나왔는데 그에 대한 근거라든지 객관적인 근거, 객관적인 근거 다른 필요한데.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이 이래 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때 그런 판단이 자기의 이해관계하고 걸려 있기 때문에 저는 아하.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 데이터를 정말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왜 그 수치가 나왔는지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지만 항상 거짓말쟁이들은 데이터를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장 높게 계산을 했을 때 아마 20%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 데이터 자체를 로 데이터를 놓고 판단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저작거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요? 예.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거든 고개를 들어 천공 영상을 봐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몇 주 전에 그 영상에서 천공이 그런 얘기를 맞아요.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번 석유 시추 탐사의 프로젝트 이름이 대왕고래 대왕고래. 프로젝트더라고요. 근데 대왕고래가 흰 수염 고래를 뜻해요. 근데 흰 수염 하니까 이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설마 아니겠죠? 에이, 설마. 설마 이름까지 지어준 거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아니 않겠죠. 정말 모든 네. 걸 믿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네. 이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게 네.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이게 참 비극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비극이- 왕자를 쓰고 예. 뭐 그다음에 대통령이 됐고 그다음에 뭐 그 청와대에 들어가면 네.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대통령실을 다 음. 옮기고 막 이런 분들이니 이것도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거 국회에서 객관적으로 네. 또 예산을 쓰려면은 국회를 거쳐야 되는 것도 있고 네, 네. 국정조사든 뭐 청문회든 그러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하나하나 다 알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국회가 일을 해야 된다. 원구성 네. 빨리 하라. 이렇게 네. 또 연결이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지금 뭐 댓글 보니까 아유 아쉬운 두 분 국회에서 보고 싶었는데 반갑습니다. 골드빛님이 댓글도 달아주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네 뻥뽕삥 재밌어요라는 댓글도 있고 이준홍님 그리고 김태현님도 역시 류사명 최고위원님 밖에 최고위원- 없습니다. 최고위원으로죠. 최고위원 됐어요. 최고위원 등급.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이미아님은 유상일 총경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주에서 보내신다고 이미아님이 말씀 주고 어. 계시고 응원을 또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잊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 네. 같고요. 여러분들 이 두 분 계속 보고 싶은 분들 영상 좋아요부터 한 번씩 다 눌러주시고 영상도 공유도 좀 해주시고요. 오마이 TV 영상 좋아요 버튼 누르고 구독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중앙아시아 3개국 네. 순방 국빈 방문을 떠납니다. 자 밖에서 볼 때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한마디로 떠날 수는 있다곤 하는데 뭐 이게 이 시점에 또 국민들이 좋게 보일 것 같진 않고요. 저는 좀 이때 이야기를 하면 네. 그동안 오래 참으셨다. 제가 통계를 한번 뽑아보니까 네. 당선된 첫 해에는 2달에 한 번 걸로 한 3번쯤 가셨고 예. 작년에는 13번을 가셨더만 한 달에 한 번 가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분이 지금 6개월 만에 처음 가시니까 이거 그동안 참는다고 고생 많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건 참으신 거는 대통령이에요, 아니면 여사님이에요? 두 분 다. 누구의 의지 때문에 참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사람 다 못 갔습니다. 네. 네.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갈 때마다 항상 사고를 치셔가지고 사고를 치면 정말 그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잖아요. 네. 지난번에 네덜란드 가셨을 때도 과도한 의전을 요구를 해서 우리 대사가 초치가 됐었고, 그다음 그렇네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 서거했을 때도 네. 조문하러 갔었는데 실제로 조문은 못 하고 돌아왔었고. 그게 뭐 천공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의혹도 제기됐었고 네, 네. 그리고 또 뭐 리투아니아 갔을 때는 명품 매장 있었고. 명품 편집쇼. 네. 그리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네, 네. 그래서 뭐 UAE 갔을 때는 뭐 그래서 UAE의 적은 이란이다. 이런 굳이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진짜 다른 사람들 마음을 다 철렁하게 만들기도 했었고 그렇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제발 조용히 다녀오셨으면 좋겠다. 정말 외교만 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하시죠. 기내식 많이 드셔도 전혀 뭐 태클 걸지 않을 테니까 그냥 많이 드시고 조용히 아. 다녀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어디죠? 갔을 때 그 기업 네. 회장들하고 뭐 파리 그때 엑스포 네, 관련해 네. 가지고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 한국 식당에 가서 네, 술을 뭐 얼마를 마셨는지 네. 이런 구설이 항상 오르는데 누가 계산했을까? 네, 생각도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을 나가시면 항상 이런 구설수가 있고 사고를 치시니 있고. 그냥 조용히 다녀오셨으면 좋겠다. 진심입니다, 정말. 오죽했으면 네. 우리 국민들이 네. 사고만 안 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네, 되는군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네. 검찰에서 명품백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관련자죠.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한테 연락을 직접 했던 네.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 두 사람도 가더라고요 이번에. 네, 네. 그래서 검찰이 맞아요. 아니 중요한 이 조사해야 될 사람이 또 사라지니까 네.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출국 정지 안 되지. 금지를 출국 금지를 해야 해야지. 된다. 김건희 여사도 어떻게 보면 연루가 돼 있는 그럼요. 예. 사람이기 때문에 출국 금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핵심 관계자죠. 핵심 관계자. 핵심 예. 관계자고 명품백을 받는 영상이 다 촬영이 네. 돼 있으니까 왜 받았고 네. 정말 이 인사에 개입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네, 네. 양주 받았다는 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렇죠. 샤넬 화장품 네. 향수는 어디에 있는지. 책은 갖다 버렸는데 책은 왜 갖다 버리시? 대통령 기록물이라면서. 네. 아니 그리고 그 수사를 많이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안에서 명품백을 수수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 디올백을 압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 백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예, 그다음 받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를 그걸 쭉 따라가면서 과정들. 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주장을 또 잠깐 했었잖아요. 잠깐 있었죠. 만약에 그렇다면 기록물 보관소에다가 넘어갔는지 기록물실에 넘어갔는지 네. 이거를 받자마자 바로 넘겼는지 아니면 거기에 다 일람표가 있을 거잖아요. 몇 월 며칠 언제 이 무슨 물품이 들어왔다 이런 게 들어올 거니까 네. 처음에 바로 넘겼는지 아니면 그냥 갖고 있다가 갑자기 언론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대통령 기록물이다라고 넘겼으면 날짜가 다를 거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이 날짜를 중간에 끼워 넣게 되면 이거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다음에 그거를 일부러 그렇게 하게 했으면 네. 직권 남용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죄 혐의가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실제 정말 이 명품백을 그 직무랑 관련해서 받았다면 네.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는 받아서는 안 되지만 받게 되면 반환을 해야 되고 반환을 바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 명품백을. 그러면 이거를 정말 반환할 생각이었으면 본인이 쓰지 않고 줬어야 했잖아요. 바로 신고를 바로 대통령한테 얘기를 신고. 했어야겠죠. 예, 했고 대통령도 바로 신고를 했어야 네. 했고 바로 이제 넘겼어야 했는데 그 명품백을 바로 넘겼는지 아니면 좀 쓰다가 언론에서 나오니까 이거를 그냥 예, 사용감이 넘겼는지. 있는지도 그럼요. 봐야거든요. 그 그러니까 핵심은 확보해서. 팩을 뗐는지 안 뗐는지인 것 어. 같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다 조사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조사할 게 많아요. 네 대통령이 공직자니까 자기 배우자가 그걸 받았으면 이 공직자는 바로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대통령이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대통령은 그것부터 안 빨리. 했으면 예. 처벌을 받거든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물론 지금 소속 대통령이기 기관장이 때문에 본인이 본인인가요? 아니 대통령의 소속 기관장은 본인이라고. 근데 이제 그거를 담당하는 어떤 저기가 있을 실무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서류 같은 걸 보관을 해야 될 텐데 있는지.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추는 안 되지만 안 어쨌든 되지만 수사를 수사는 해야 가능하니까. 된다. 예. 근데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아.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못할 거라고 본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 검찰 수사 검찰 공수처에서 해야죠. 해야 된다. 진짜 공수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헛발질을 많이 하셨고 네. 실망을 많이 시켰는데 이번 기회가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음. 제대로 함으로써 이 공수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전무만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맞아요. 소환도 하고 할 거 다 해야 된다. 그렇네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니까. 예. 네, 해야 된다고 보지만 저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들고요. 공수처가 그러니까 할 게 많아요. 지금 최혜병 네. 특검 예.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공수처가 수사를 해가지고 네. 폰 어딨냐? 폰 대통령 폰이 휴대전화 그쵸. 어딨냐? 네. 그것부터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네. 뭐 세워라 내워라 네. 하고 이종섭 전 장관은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쓰던 그렇죠. 폰을 버렸대요. 버리고 새 폰은 그렇죠. 완전 새 폰 폰을 제출했잖아요. 냈다는 거 예. 아닙니까? 버렸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핸드폰을 그래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주고 버렸다가 새 폰을 제출하는 이게 지금은 유리해 보이지만 나중에 신병을 결정을 할 때 아. 구속의 사유에 증거인멸.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게 제일 큰 요소이기 때문에 네. 국방부 장관했기 때문에 도주의 염려는 없다 치고 딱 그 핸드폰을 바꾼 이런 게 자기한테는 아주 그렇게 칼날도록 된다? 자기 눈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것도 해야 되고 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는 아마 중앙지검에서 네, 하고 있을 검찰에서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뭐 공수처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검찰에선 제대로 할 수 있을지라는 의문이 의문이 있기 있습니다. 때문에 특검은 네, 가야 네. 된다 네. 이런 말씀이고 저는 그리고 또 예. 그러니까 조사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이게 실제 조사를 해서 실제적인 진실을 밝히려고 하고 국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게 아니고 특검을 막을 명분을 이제 우리가 수사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특검하지 말자는 네, 네. 명분 쌓기용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포털안에 세우고 소환 조사를 할 것이냐 네. 안 할 가능성이 많고 그래요. 조사를 했다 하는 명분만 쌓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슬프지만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게
소환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서면 조사 정도 하고 그냥 불기소로 털어주기 위한 어떤 명분 쌓기용으로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런 아.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검찰 쪽에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소환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오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뭐 연막 같이 네. 뭐 보이시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소환 안 할 거다. 그냥 원칙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칙만? 누구든지 뭐 소환이 앞에 필요하면 뭐 예외는 한다. 없다. 네, 그렇죠. 그냥 그런 얘기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중앙지검장을 친윤 검사로 배치한 것부터 시작해서 뭐 그 수사 라인을 다 바꿨는데 그런 네. 것들이 다 시그널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홀가분하게 김건희 여사는 지금 가신 오늘 거죠 이제 지금. 떠난다. 네, 6개월 만에 오랜만에. 떠나니까 오랜만에 가신 거죠. 또 좋겠네요. 순방 입장에서는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해명이 되고 뭐 입장을 내놓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이제 순방 갔다 온 다음에 계속 자맹을 하다가 공개 활동 해왔지 않습니까? 네, 네. 결국엔 6월에 해외 순방까지 가게 됐다. 네. 그래서 본인은 이게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나갈 수 없을 것 음.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총선 기간에는 나오면 표가 떨어지니까 안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총선도 끝났고 대통령이 사과했고 이제 수사 라인도 싹 바꿨으니 나는 이제 안전하다 이런 생각으로 안전하다? 이제 난 더 이상 뭐 수사받지 않 나는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나가신 거 아닌가. 그 말과 관련해서 예전에 네.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사하고 그한 녹취가 있는데 네, 그 중에 7시간 이제 녹취로. 요 상황하고 딱 연상이 되는 게 네.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검경은 알아서 긴다. 아, 내가 정권 잡아. 내가 정권 내가. 맞아요. 주어가 네, 내가 네, 그랬어요. 네, 네.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제 그때 들었던 그 말이 연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네요. 그렇게 음. 하나씩 다 이루어지고 있고 천공의 말도 하나씩 다 이루어지고 있고 참 그래요. 이런 참 우울한 또 화가 나는 상황이 이어지고 네. 있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선고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대통령 관련된 대통령 부부,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이 수사 이런 것들은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수사나 재판은 뭐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뭐 계속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측근을 대한 여러 가지 수사 또 1심 선고까지 이번에 나오다 보니까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9년 6개월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쌍방울 그룹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 이걸로 이렇게 중형을 선고를 했는데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이 수사 자체가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이 수사 자체가 정말 힘든 수사다, 재판이다,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요? 뇌물이라는 거는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으니 네. 그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데 받은 사람이 북한이잖아요.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북한이니까. 예, 예, 그걸 그렇죠. 조사를 할 수가 없고 예. 준 사람 둘이서 말이 다른 이 진술만으로 판단을 해야 되니 이거는 굉장히 어디에 심증을 가지냐에 따라서 확 달라질 수도 있겠다. 재판부에 따라 다를 수 네, 완전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두 가지 분명한 거는 네. 첫 번째 이거는 국정원 문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국정원 문건에서는 쌍방울이 그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북한에다 돈을 보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검찰로 가더니 갑자기 그 돈이 이재명 전 도지사의 그 방북 비용 대납으로 둔갑을 했거든요. 뭐 스마트팜 그 네, 얘기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을 아하. 것이다. 이것을 바꾸는 데 정치적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인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여기서 이화영 부지사도 그렇고 이제 술판 의혹, 뭐 검사가 회유 협박하기 위해서 술판을 벌이고 공범들끼리 말을 맞추게 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의혹이 나왔고 폭로가 나왔는데 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사건 조작이고 굉장히 중대한 위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증거 능력을 다 인정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이걸 별로 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검찰 진술을 다 받아들인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2심에서는 이런 의혹들을 분명히 좀 해소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 뭐 그 이화영 전 부지사 그 변호인이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그거다 쌍시옷자를 네. 시옷 네. 비읍. 시옷 이제 비읍. 쌍시옷 변호인이 비읍. 느끼는 네. 그 좌절감이 이제 그렇게 표현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사실의 판단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기본 원칙인데 이 증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국정원의 그 보고서는 이제 그 객관적인 증거고 공무상 작성한 문서는 그 증거 능력을 많이 인정을 받고 증명이 있는데 그거는 무시되고 국정원 문서. 그러고 회유받은 김성태라든지 아니면 저 이화영 지사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진술에 의존해서 사실을 판단하는 것은 네. 옳은 채정 법칙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전 위원장 말처럼 네. 이 조금 판사가 예단을 좀 경도된 아하. 예단을 가졌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한쪽에 아까 뭐 변호인의 모습도 나왔지만은 한쪽,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의 말을 거의 다 뭐 들어준 네. 검찰의 그런 여러 가지 증거나 진술, 조사 과정에 나왔던 걸 다 이제 믿어준 상황이 되다 네, 보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는 좀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고 네. 쌍방울이 왜 이 주가를 띄웠겠느냐? 네. 이거 아니 결국 이거 담보해가지고 주식 담보 대출 받아가지고 그 돈 벌려고 그런 거 아니었겠느냐라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그 주장은 거의 안 받아들인 안 거잖아요. 받아들여졌죠. 예. 그 왜 이렇게 일방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렇게 쏠렸을까? 이런 여기에 대한 의구심, 여기에 대한 비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재판 결과를. 네, 저는 처음부터 네. 이 수사는 그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간 수사가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돈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나와서는 이재명을 몰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주가 조작은 아니다라고 아니다. 하면서 이재명 쪽으로 몰아간 게 아닌가. 이재명 당시 지사를 위한 네, 네. 북한 방문을 위한 네. 그런 돈 정지 작업 다 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북한 얘기를 우리가 들어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어떻게 예. 뭐 소환 통보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뭐 서면 조사 근데 북한 관련해서도 북한에서도 무슨 문건을 보냈는데 네. 그 이재명 그 초청장이나 북한 관련해서 온 문건에 이재명 대표나 경기도지사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그 사건하고 연결시키는 네. 것 자체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데 지금 그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연결을 시키고 검사. 싶어 하는 거죠. 네. 연결 싶어 한다. 2심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2심 아. 항소심에서 또 다툴 텐데 네. 누가 재판관이 되냐 이게 중요한 그거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막 네.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라기보다는 어디에 네. 심증을 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질 수가 있어서 물론 물론 그 양측 뭐 변호사와 검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술판 회유 의혹까지 나왔는데 네. 왜 이게 이렇게 무시가 되고 전혀 영향을 못 미쳤죠. 민주당에서는 이거 가지고 수원구치소도 찾아가고 네. 계속 투쟁을 하고 있고 뭐 특검법도 지금 네, 발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는 거의 뭐 전혀. 영향을 못 예. 미치고 있어가지고 왜 그럴까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2심은? 아침에 네. 그 변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판사가 일단은 그 이렇게 김성태나 아니면 이 쌍방울의 예. 진술을 많이 들어주는 쪽으로 그리고 이화영 지사의 그 이야기 입장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많이 분개했다고 2심은 시간이 이제 조금 소요되는데 네. 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이 정권이 임기하고 이제 멀어지기 때문에 2심은 아무래도 영향력을 좀 덜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네. 사법부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이게 그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고 그다음에 뭐 제3자 뇌물죄라든지 이런 게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화영 부지사가 계속해서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좀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딜레마인 게 그 자기가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혐의가 없다고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판사의 심증이 저쪽으로 기우는 순간 내가 혐의가 없다는 주장은 그저 죄질 나쁜 근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답할 수밖에 네, 없죠. 결국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네. 초점을 이재명 대표한테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뭐 구속영장은 치진 않겠지만 네. 기소를 할 거다 이런 얘기. 그러면 기소가 되면
재판이 이재명 대표는 4개를 받게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뭔가 있으니까 이게 재판을 받겠지. 그렇죠. 뭔가 예. 혐의가 있으니까 뭔가 거리끼는 게 있으니까 이게 재판에다 넘긴 거 아니겠어? 라는 여론을 또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뭔가를 예. 흘려서 언론에다가 받아쓰게 하고 받아쓴 걸 근거로 이런 제보가 있으니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그냥 셀프 제보하면서 수사를 하거든요. 네. 이제 그게 정말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재판 예. 네. 이거라고 보시죠. 저는- 지금 정권의 온 네. 모든 관심은 초점은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악마화하고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예. 후보로서 이렇게 출마를 못하게 하는 제일 두려워하는 예, 존재니까. 제일 강력하고 두려운 네. 그 다음 자기 주자니까 내려앉히는데 총력을 다하는데 네. 이번 이것도 하나 더 얹어져서 소재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검사가 수사로 복수하면 그게 양아치지라고 누군가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발언이 딱 생각이 납니다. 네. 네. 기획 사실은 정권 초부터 계속 털어오던 건데 아직까지 수사를 그렇죠. 하고 재판을 네. 하고 있다. 네. 그래요. 근데 뭐 국민들이 또 여론의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근데 야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혹하려할 만큼 네. 수사 재판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부부는 해외 순방단이네. 그러니까요. 예. 명품백은 어디 있지? 이게 또 강조가 대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인도 방문에 대해서 네. 뭐 기내식이 6,292만 원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김정숙 여사는 4끼 네. 105만 원. 네. 이 항공기에서 먹을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 건데 네. 그걸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초청장도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옆구리 찔러서 받은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또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고 네. 근데 아무리 국민의힘이 주장해봤자 이건 결국엔 더 악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2조 심판론 내세워서 총선에 대패했던 국민의힘의 전략. 네. 심판론 내세웠더니 윤석열 심판은 부각이 되고 네. 김정숙 여사 얘기를 했더니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된 그렇죠. 거야? 예.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까봐라 하는 거죠, 지금. 까봐라. 이번에 지금 출발하잖아요. 출발했잖아요. 네. 그 기내식은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105만 원일까 정말. 예. 거기에 술값이 많이 주고 그렇죠. 많이 더 많이 추가될 것 나오지 같고. 않을까 생각도 예. 드는데. 아니 그리고 또 웃긴 게 예. 그래서 윤상현 국힘 의원께서는 그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 특검법을 또 네. 발의를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웃기냐면 사실 음. 특검이라는 거는 지금의 경찰 검사의 수사를 믿지 못할 경우에 특검을 그렇죠. 지정을 하는 건데 지금 아니 그냥 고발해가지고 지금 수사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그게 진짜 문제가 있다면 네.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 검사와 경찰처럼 김정숙 여사를 탈탈 없는 죄도 탈탈 네. 털 수사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딸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거 무슨 여당 의원이 야당을 대상으로 특검을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 코미디죠. 만약에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정권 하에 있으면서 김정숙 여사가 만약 문제를 일으켰다 이러면 네. 지금 정권 하에서는 대통령의 배우자니까 제대로 수사를 못하니 그때는 뭐 특검을 하더라도 그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특검을 한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코미디죠, 완전. 네.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은 아닌 것 같은데는 얘기가 그죠.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죠. 예. 여당에서 여당이 야당을 수사를 상대로- 못 믿겠다라는 네.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고. 네. 자, 결국 김정숙 여사 얘기를 할수록 김건희 여사가 부각이 되는 그럴 것 거고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뭐 사법 리스크 얘기할수록 윤석열 대통령 부부 리스크가 네. 계속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자 이제 두 분 보면서 많이 반가워하세요. 응원합니다. 연희님이 로제님이 두 분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룰루님도 응원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아마 저희 이 박정희 핫스팟 네. 아침에 9시부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뭐 일주일 조금 넘었기 때문에 이 원외 인물들이 원외 인사에 나온다는 걸 모르시는 분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회가 거듭될수록 많이 찾아오실 걸 생각을 하고 두 분께서 워낙에 또 인기가 많으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시간 방송도 많이 함께 하실 걸 생각을 하고요. 이 방송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야 또 우리 원외 인사 원의 얘기를 더 잘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이 얘기 합참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북한이 어젯밤부터 살포한 오물풍선이 310여 개다.
그러니까 지난번 1차 때 뭐 1000여 개 보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310개 정도 보냈다고 하네요. 오물풍선 이게 참 북한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도 할 말이 좀 없을 것 같아요. 대북전단 그렇죠. 계속 이제 네. 놔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북한을 자극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반박을 하고 있는 작용 반작용의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불안합니다.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북전단 날리니까 저쪽에서 오물풍선 날리고 네. 우리가 지금 또 그래서 확성기 재개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하니까 또 보냈어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이게 점점 긴장 수위가 올라가는데 네.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랑 똑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우리도 안 할 테니 너네도 하지 마. 그냥 우리 평화롭게 살자. 네. 이게 대부분의 생각일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게 못된 동생이 있는데 걔한테 야 너 못 살지 너 이거 모르지 막 놀렸어요. 걔가 나를 퍽 때렸어. 내가 2대 때렸어. 제가 3대 때렸어. 막 이런다고 해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쟤는 컨트롤이 도저히 안 되는 애인데 칼 들고 와서 찌르면 그건 내 손해지. 네. 예, 그래서 그냥 가장 좋은 거는 나도 안 할 테니 너도 하지 마. 평생 같이 데리고 살아야 되는 동생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텐데. 그리고 이게 평범한 시민들의 생각일 겁니다. 한 70%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네. 아마도 뭐 소수 한 30%는 저쪽에서 도발을 하면 우리가 더 강하게 응징을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지지율 그 지지자 결집 차원에서 네. 이렇게 강성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너무나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제 상황을 갖다가 이제 국내 정치 이용을 불행하죠. 하려는 거죠. 네. 굉장히 위험하고 위험하죠.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9.19 합의를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접경 지역에서의 훈련 같은 건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그 앞에서 바로 이제 뭐 드론을 날린다든지 훈련도 네.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러면 또 자극을 해서 또 뭔가 이제 군사적인 충돌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 풍선이 지금 서울에도 계속 막 뭐 다 네. 여기저기 다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이거 강남 강북 다 가리지 않고 네. 서울 전역에서 발견이 되고 있던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지율 말씀하셨지만 오늘 리얼미터 조사 보니까 31.5% 0.9% 포인트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석유 대박 얘기하고 뭐 북한의 도발 뭐 네. 이런 게 다 있고 여러 가지 카드를 쓰고 있는데 불구하고 0.9% 포인트 올라 31.5다. 리얼미터 조사니까 네, 네. 이건 30%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위원장님? 남북 관계 안정이나 한반도 평화 이거는 경제 우리 먹고 사는 문제하고도 아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죠. 이거를 이 감정 싸움 하듯이 이렇게 그것도 오물 이야기 나온 거는 역사적으로 유래가 없고 다른 나라 유래가 없는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자제 요청을 왜 안 하느냐 대북 그 전단 보내는 네. 자제 그거는 뭐 헌법상 뭐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네. 못 한다. 그걸 금지할 수 있으면 금지를 하지. 금지를 못 하니까 자제 요청을 권유를 하는데 국가적으로 큰 그 한반도를 경제를 다루고 안보를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쓸데없는 감정 싸움으로 아까 말했듯이 무슨 일이 촉발될지 모르는 네. 그런 위험에 우리 국민을 노출시킨다. 이건 무책임하다. 그래서 이건 자제를 시키고 남북 간에 쓸데없는 긴장 상호 도발 이런 거는 없어져야 된다. 네.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 결정예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내용을 잘 봐야 되는 게 네. 그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표현의 자유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접경 지역에서 대북 그 전단을 살포해서 이게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생명과 신체를 위험하게 할 것 같으면 경찰이 가서 제지하고 경고하고 미리 신고받거나 금지 통보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지 네. 이거를 일률적으로 형사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였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가 실제로 주민들에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경찰이 제지하라는 거거든요. 경찰이 제지하고 경고해라. 네. 이런 취지입니다. 그거 하면 되지 굳이 법으로 할 필요 없다. 법으로 하지는 말아라. 이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제지하거나 경고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으니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정부가 할 수 있는 할 수 있습니다. 역할이 있고 네.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 맞습니다. 안 하고 해야 있다. 합니다. 해야 합니다. 이게 왜냐- 큰 일은
사소한 일들이 이렇게 하다가 이게 그럼요. 예, 예. 되지 촉발되죠. 처음부터 큰 일이 오고 가지는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남북 간의 9.19 군사 그 합의를 통해서 작은 일을 없애서 큰 사고를 치지 말자는 그게 네. 군사 합의 그건데 그거를 이제 군사 합의도 무력화시키고 이런 그 대북 선전 그 다시 제기하겠다 이래 하는 거는 북한이 원래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집단인데 거기를 자극하는 거는 우리 국민도 불안하고 전 세계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한반도에 대해서는 그걸 위험 요소 코리안 디스카운트로 이렇게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안정을 좀 찾고 그럼요. 위험 우리나라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전혀 좋을 게 없는데 단지 본인 지지율 높이는 데는 조금 도움이 아, 될 수 그러면 있죠. 안 돼. 예.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국민들의 삶과 안정 또 경제를 네.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만약 정말 지지율을 위해서 이런 강경 대응을 한다 그러면 또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분과 말씀을 나눈 벌써 뭐 1시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재밌네요. 두 분 말씀 들으니까 네. 계속 쭉 두 분 네. 자주 뵙고 네, 말씀 네. 들었으면 좋겠는 생각이 들고요. 네. 화요일마다 저희가 원의 인사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박정희 핫스팟 아침마다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가을님이 반갑습니다. 유사명 총경님 댓글 달아주셨고 그리고 룰룰님이 두 분도 국회로 입성하는 그날까지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원한다는 말씀 들으면 네, 네. 지역에서도 응원하신다, 힘내라 이런 말씀 들으시죠? 네. 들으시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네. 인재 영입 인재로 이제 맞아요. 발탁이 됐었는데 음. 그때 27명 중에서 3번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유사명 총경님이 전 총경님이 제일 인기가 좋으셨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인사를 하면 가장 이렇게 박수를 많이 받았던 네. 영임 인재 가운데서 인싸셨군요. 인싸였죠. 네. 인싸. 제가 두 번째로 인기가 두 많았습니다. 번째 인기 많으셨고. 저희는 아이유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네. 아이유. 네, 네, 경찰의 그랬습니다. 아이유였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이유 팬분님들한테 약간 예. 이렇게 혼날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에 제목에 아이유 출연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아 진짜요? 작게. 악플 엄청 달릴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아이유 작게 민주당으로 아주 작게 써가지고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낚시, 낚시. 낚시하는 거예요, 낚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